자, 자, 띠3 이제 외계행성계 탐사 중에서 시선 속도법 볼게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쭉 적어 놓는 거 쭉 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아는 내용 있겠지만 우리 뭐 8번 같이 요거 이제 꼭 실수하지 않고 중심별 얘기인지 행성 얘기인지 알아놓으시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했던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자면은, 자, 지금 여기 시선 방향이 오른쪽 그림 여기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여기서부터 D 프라임부터 여기 B까지 갈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적색편이 볼 수 있다. 적편. 그리고 B'에서 다시 또 D'으로 올 때는 이때는 청색 편의를 볼 수 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얘기 있었죠. 여기 A'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파장이 최대값입니다. 파장 길이가 가장 길게 관측되는 곳이야. 여기가 파장이 최고로 길다. 관측되는 파장이 최대값. 그리고 여기 C' 같은 경우가 관측되는 파장이 최소값 미니멈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초록색부터 여기까지는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아진다. 그리고 이제 주황색부터 이렇게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라고 해서 우리 요런 데나 요런 데 같은 경우에 여기는 적편. 우리가 보는 게 원래보다 길어져 있는 거는 맞지만 요 구간에서는 파장이 짧아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는 청편. 원래 기준 파장보다는 짧게 관측되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파장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중요한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스펙트럼도 지금 보면은 별이 D'이나 여기 B'이나 D'에 있을 때 요때를 우리가 이제 고유 파장 또는 기준 파장이라고 하죠. 고유, 기준. 근데 지금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제 A'에서는 원래보다 파장이 길어졌죠. 이쪽이 적색 쪽이 파장이 긴 쪽입니다. 네, 이렇게 적색 편이 나타나고요. C' 같이 다가올 때는 청색 쪽으로 파장이 짧은 쪽입니다. 이렇게 청색 편의를 관찰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요게 우리 파장의 변화량, 여기서도 요게 파장의 변화량. 네, 이제 우리 델타 람다라고 하죠. 델타 람다. 이것도 델타 람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그래프도 우리 후퇴 속도면서 플러스인 게 이제 적편 보는 곳. 그리고 접근 속도이면서 음의 값인 게 청편 보는 곳. 이런 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쌤이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요 값과 이 값을 우리가 Z라고 하죠.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적색편이 이게 사실 그게 뭐냐 수능 특강 10단원에서 나오죠. 10단원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써보면은 고유 파장에서 파장이 변한 정도이기 때문에 별이 이렇게 공전을 한다면은 별이 공전을 하면은 네, 이건 공통 질량 중심이고 별이 어디냐에 따라서 당연히 Z값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를 T1, T2, T3, T4라고 하면은 네, T1과 T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파장의 변화가 있을까? 없죠. 즉 여기서는 T1, T3에서는 Z가 우리가 보는 파장은 있겠지만 델타 람다가 0이라서 이게 0이라서 결과적으로 Z가 0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 T2 같은 경우가 파장 변화량이 최대고요. T4도 파장 변화량이 최대죠. 작은 쪽으로 최대죠. 여기는 작아지는 쪽으로, 얘는 커지는 쪽으로 최대. 네, 그래서 T2, T3는 네, Z가 이런 식으로 최대값, 변화량이 최대다. 물론 T3와 T2의 부호는 다르지만 우리 크기는 같다. 절대값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를 또 한 개만 해볼게요. 스펙트럼 이렇게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파장이 400나노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지금 고유 파장이죠. 내가 보려는 거니까. 그치? 자, 근데 만약에 T2 시점,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최대인 시점에 봤더니 얘가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404로 관측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렇게 델타 람다를 4라고 할 수 있겠지. 그쵸? 이건 T2 때. 자, T4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또 델타 람다가 여전히 4라서 396 이렇게 관측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건데, 자, 지금 똑같은 별을 볼 겁니다. 똑같은 별을 보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는 내가 관찰하는 파장이 고유 파장이 400나노미터가 아니라 800나노미터로 파장이 2배 긴 걸 본다고 해볼게요. 자, 똑같은 별에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800나노미터 별은 T2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808나노미터로 관측이 되고 T4에서는 792나노미터로 이렇게 관측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파장 변화량이 2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아니고 고유 파장이 관측하는 고유 파장 관측하는 고유 파장이 n배 되면 당연히 같은 위치에서 별 얘기입니다. 별이 같은 위치에서 델타 람다도 n배 된다. 요거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시선 속도가 위에서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걸로 보면은 빛의 속도에다가 z를 곱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쓰면 빛의 속도에다가 고유 파장의 파장 변화량인데, 자, 우리 요거 시선 속도죠. 시선 속도. 시선 속도는 우리 앞서서 중심별의 위치.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음. 여기가 시선 방향, 여기가 별,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한다면은 우리 공전 속도에다가 뭘 곱할 수 있었죠? 사인 알파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치? 자, 우리 지금 시선 속도를 이런 식으로 빛의 속도에 z를 곱해서도 구할 수 있고 공전 속도에 여기 사이각에 사인 값을 곱해서도 구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빛의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가 않죠. 빛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 네, 고정값이에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파장의 고유값도 뭐 별일 없죠. 왜 이래 이거 자꾸. 얘도 변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별이 공존하는 것 자체 얘도 고정값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 파장 변화량은 사이각의 사인 값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알파가 90도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인 알파가 1인데요. 아씨. 자, 만약에 알파가 30도가 되게 되면은 사인 알파가 절반이 되게 됩니다. 그쵸? 사인 값이 90도일 때에 비해서 30도일 때는 절반이 되니까 요때에 만약에 델타 람다가 있었다면은 요거는 아마 변화량이 최대값이 되겠죠. 델타 람다의 맥스 값인데 얘는 이 값에 당연히 절반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예시를 한 번만 더 들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겠다. 자, 내가 400나노미터짜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A 위치, 여기를 B 위치라고 할게요. B 위치. 자, A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404로 관측이 된다면은 내가 B 위치에서 관측하게 되면은 402로 관측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 위치에서는 지금 만약에 플러스 4만큼이 변화했다면은 지금 B 위치는 각도가 30도일 대로 가겠습니다. 아이씨, 네, 이것도 얘기 안 했네. 사이각이 30도일 때. A일 때는 90도고요. B일 때는 30도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이각이 30도가 되면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파장 변화량도 절반으로 줄어서 4가 아니라 2만큼 플러스 2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C가 있는데 여기 이것도 30도. C 위치가 여기 있으면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이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398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네, 이 얘기까지 우리 했던 얘기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지금 중심별과 행성의 궤도를 둘 다 줬고요. 그리고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 T1, T2, T3, T4, T5 이렇게 있고 T1일 때가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니까 찾아야겠네. 근데 문제에서 그림 보니까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별의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겠죠.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을 거고요. 니은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텐데, 자, T1 시기는 지금 시선 속도가 음의 값이니까 청색편이고 우리에게 접근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기억이 T1이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 T1, 여기가 T2, 여기가 T3, 여기가 T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중심별이죠. 기억이다. 맞는 말이고요.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은 우리 겉보기 등급은 지구로부터 가까우면 낮아지고요. 등급이 밝아지니까 밝게 보이니까 낮아지고 멀면은 어두워 보이니까 등급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T2일 때는 가까우니까 등급이 낮고 T4일 때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제일 머니까 등급이 크다. T2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T1에서 T2로 오면은 T1에서 T2 구간입니다. T1에서 T2 구간. 자, T1에서 T2 구간에서는 파장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진다. 요거 맞는 거라고 했죠. 네, T1에서 T2, T3 이렇게 갈 때는 파장이 길어져요. T1이 파장 최소값, T3가 파장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요거는 이제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중심별의 궤도입니다. 중심별의 궤도를 잘 줬고요. 나는 시선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지금 기울어져 있을 때 관측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최고 속도가 플러스 V로 보이고, 네, 마이너스로 이제 최저가 마이너스 V로 보이는데, 요거는 언제 보일까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심별이 청색 편이가 최대인 요 지점에서 실제 공전은 여기 접선 방향으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한테 보일 때는 시선 방향 속도인 시선 속도 요만큼만 관측이 될 거고요. 요게 지금 V의 크기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도 여기 요렇게 와서 요 위치에서 실제 공전 속도는 요렇게 있을 건데 우리에게 보이는 시선 속도는 요렇게 여기에 V로 관측된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지금 이 각이 중심각이 확대해서 요 각이 지금 60도, 요 각이 60도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전 속도 V, 공전 속도 V, 공전 속도 보라색으로 할까? 보라색으로 했었으니까 요 보라색 속도 말하는 겁니다. 보라색 속도 공전 속도에다가 코사인 60도를 해준 게 지금 네 V로 관찰이 된다 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맞죠? 맞나? 맞죠? 2분의 1이니까 우리 V 공전 속도는 2V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입니다. 행성이에요. 잘 봐야 되고요. 중심별이 기억에 있을 때, 니은에 있을 때, 자, 행성의 위치는 중심별과 대칭인 곳에 있기 때문에 기억에 있을 때가 별이 기억에 있을 때 행성은 이쪽에 있을 거고요. 기억. 그다음에 니은에 있을 때 여기 있을 거니까 기억에 있을 때가 니은에 있을 때보다 가깝다란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행성을 물었어요. 그림은 별만 줬고. 자,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2V다. 방금 구했죠. 2V인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별의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현재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작아진다고 합니다. 나란해진다는 거죠. 60도보다 작아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시선 속도의 변화 주기는 길어진다? 아무 상관이 없죠. 변함이 없다. 변화 주기가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는 이제 공전 주기, 공전 주기가 궤도면과 달라질 게 없죠. 없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62번. 자, 62번 보겠습니다. 62번은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어렵습니다. 어렵다.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 시선 속도 그래프를 줬는데, 이 그래프가 조금 특이하죠. 보통은 이렇게 최대값이나 최소값에다가 뭐 시점을 측정해 주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해석에 있어 가지고 예, 까다로운 편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 여기서는 이게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문제는 결국 25년도 평가원에 나왔다가 25년도 수능에서 우리 띵포 맨 마지막 문제에도 이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네, 요 내용을 써야 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T3일 때 시선 속도가 제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별 궤도란 게 그려볼게요. 별 궤도, 그리고 이게 시선 방향, 지구가 있는 방향이죠. 오늘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설마? 오, 해냈죠? 오,
오, 오, 다시 하죠. 오, 완벽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시선 방향. 자, 그러면 우리 T3 지점을 한번 별 궤도에서, 별 공정 궤도에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다가 청색 편의로 바뀌면서 시선 속도는 0인 지점은 어디일까요? 두 개가 있겠죠. 시선 속도가 0인 곳은 여기거나, 반시계 공전을 할게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위에거나 아래거나 일 텐데, 밑에는 청색 편의가 있다가 청색 편의가 나타나다가 적색 편의로 바뀌는 구간이고요. 즉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될 거고, 위에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곳일 테니까, 아, 그러면은 위에가 뭐다? 이게 T3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T3.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한 주기를 보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부터, 아이씨 뭐야, 여기서, 저 주기라고 하면은 원래의 위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요까지 오게 되면은 한 주기가 됐다라고 하니까, 네, 한 주기는 요 간격이 몇 칸입니까? 세 칸이에요. 그리고 한 주기라는 거는 T3에서도 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 360도를 시간 간격은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으로 나누어 주면은, 네, 한 칸에 우리 120도 간격으로 이제 T3와 T4 사이 간격, 시간 사이 간격인 걸 알 수 있겠죠. 120도가 시간 간격인 거예요. 일정한 시간 간격이, 공전 궤도가 120도 흘렀을 때란 얘기다. 자, 그러면은 우리 T3를 기준으로다가 지금 360도니까 360도를 적당히 120도씩 해서 쪼개주게 되면은, 120도면 여긴가요? 3등분. 자, 여기가 T3 다음에 T4, 그 다음에 여기가 T5, 또는 여기가 T2, T3, 여기가 T1, T1, T2, T3, T4, T5 위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각도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사이각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시선 방향 뭐 이루는 각이 중요하죠. 이 각도가 120도의 절반이니까 60도라는 것도 알게 돼요. 60도.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일 때, A일 때 지우볼까? A일 때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지구와 행성을 각각 잇는 선분의 사이각이 이루는 거는 30도보다 작다. 이게 뭔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림을 조금 좀 깔끔하게 치우면서 다시 볼게요. 오씨, 큰일 났다. 음. 자, 지금 A 지점을 보기 전에, 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선 속도의 크기가 최대인 지점은 별이 여기 있을 때예요. 네, 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상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근데 요때의 시선 속도가 30보다는 큽니다. 무조건 커요. 30보다는 큰 건 확실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A라고 하면은 뭐 T2와 T3 사이에 있을 텐데, T2와 T3 사이에 있을 텐데, 만약에 사이각이 30도일 때, 지금 30도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비교점이 30도일 때를 보면 되겠죠. 자, 이루는 각도가 30도.
자, 30도일 때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시선 속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시선 속도의 최대값에다가, 즉, 공전 속도죠. 공전 속도. 공전 속도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해주면은 얘는 절반이니까, 네, 공전 속도 곱하기 2분의 1이 될 텐데, 자, 지금 공전 속도는요, 시선 속도의 최대값인 요거죠. 30도보다 큰 값. 그러면은 30도보다 큰 값에다가 절반을 곱해주면은 얘는 15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쵸? 15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15보다 지금 A는 15기 때문에 얘는 30도보다 어떻다고 해야 돼요? 크다라고 해야죠. 크다. 아니죠. 30도보다 작다라고 해야죠. 30도보다 작아야지 사인 값이 더 작아지니까 15가 되려면은 네, 사이각이 30도보다 작다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다면은 요거죠. 지금 문제는 사실 선생님 요거 지금 사실 요 각도가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있게 되면은 이 각은 이거 30도가 내버리고 100도보다도 훨씬 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지구와 행성을 잇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행성 궤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자, 행성이 이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30도일 때 행성의 위치가 여기 있죠. 네, 이게 행성의 위치입니다. 그럼 이 각도는 30도보다 작아지는 게 맞아야 됩니다. 30도보다 작아야지 네, 15의 시선 속도가 나올 거예요. 왜? 30도에서 시선 속도가 15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면은 15가 되려면은 사인 값은 30도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값 자체가 작아지니까. 네, 이렇게 해석하면은 문제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T4에서 T5로 가는 동안 중심별의 파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거는 길어지는 구간이죠. 짧아진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길어진다 해야 되고. 자,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디귿도 우리 잘 봐야 되는데 디귿은 결국 공전 속도, 즉 저거 내가 지금 30도보다 크다라고 했던 저 피크 저기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건데 저거를 하려면은 우리 그래도 어떤 특정한 값을 좀 써야 되겠다. 뭡니까? 네, 우리가 여기 어디야? 여기 T2일 때의 시선 속도를 알고 있어요. T2 지점은 시선 속도도 알고 사이각도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T2일 때를 이용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자, 관찰되는 시선 속도는 30인데 30은 공전 속도에다가 사인 60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에 거 치울게요. 이제 공전속도는 얘를 이항해 주게 되면은 루트 3분의 60이 되고 루트 3을 유리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3분의 60 루트 3. 두 번, 세 번 계산해야죠. 근데 20 루트 3이 되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할 수가 있겠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는 네,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우리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꼭꼭 신경 써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학원에 와가지고 내한테 말하세요. 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팀3의 마지막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이제 마지막 문제 59번 보면은 지금 여기는 네. 여기 이제 관측 파장을 표로 줬고 행성의 공전 궤도를 크게 주고요. 중심별의 공전 궤도는 작게 줬어요. 이런 것도 우리 문제에서 회의크 잘 쳐야 됩니다. 지금 A, B, C 찍어 놓은 게 이게 행성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 별 위치는
우리가 따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 보면은 또 실수하기 딱 좋은 케이스죠. 자, A는 별은 여기 있겠죠. 쭉 내려와서 여기가 별 A. 그 다음에 B는 여기 B. 그 다음에 C는 여기 C. 인데 보기 힘드니까 내가 새로 그릴게요. C. 원도 그릴 수 있는데 깔끔하게 탁 그려가지고다가 직선도 그려버리자. 어씨, 기울어진 것 같은데. 씨, 이건 손으로 해야겠다. 까비. 자, 여기 공통 질량 중심이고, 이렇게가 시선 방향. 지금 이제 별 궤도를 그릴 겁니다. 그 위에 그림 보고 십자가를 표시해주고, 여기서 A, 그 다음에 30도 이루어져 있는 게 얘랑 30도니까 3등분을 해줘서 여기 30도, 여기가 별 B, 그 다음에 C는 45도니까 딱 반갈해서 여기가 C. 네, 지금 공전 방향은 시계일지 반시계일지 모르니까 찾아야 돼요. 자, 근데 보게 되면은 A의 위치에서 파장이 499.990이고요. B의 위치에서는 500.005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알 수 있겠다.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파장 변화량은 중심각의 알파입니다. 세타라고 할게요. 중심각의 사인 값에 비례하는데요. 자, 지금 A 위치는 사인이 90도고요. A 위치에서는 사인 90도일 거고요. 1입니다. 그 다음에 B 위치에서는 사인이 30도예요.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자, 즉 지금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파장 변화량도 2대 1일 거란 말이야. A에서는 변한 게 이만큼 변했고요. 델타 람다가 2대 1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측 파장을 통해서 고유 파장을, 기준 파장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요거를 이제 막 방정식을 해가지고 구하면은 제일 엄밀하지만 우리 대충 봤을 때 얘가 500 나노미터라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0.01만큼 줄었고 얘는 0.005만큼 줄어서 2대1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A에서는 기준 파장보다 짧게 관측이 되었죠. 그러면은 청색 편이가 관찰된 거네. 그러면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일 테니까 별 A는 우리로 다가오는 이런 식으로 오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B는 이렇게 가고 있고 C는 이렇게 오고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행성이 B에 위치할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심별은 지금 여기죠. 밑에 있는 애 새로 그려놨죠. 자, 중심별은 지금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맞는 말입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거 지금 청색 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중심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별 그림을 새로 그려서 다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니은. 기억은 499.995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네, C 지점은 사인이 45도라 가지고 요게 2분의 루트 2가 되어 가지고 요게 지금 2대 1 때 루트 2배가 돼야 돼요. 즉 B의 파장 변화량보다 루트 2배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0.005 곱하기 루트 2만큼이 변할 겁니다.
근데 C는 청색 편이기 때문에 더 작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요 값 자체는 이 값은 지금 기준 파장 500에다가 0.005를 빼준 건데 지금 기억은 C는 이것보다 더 많이 빼줘야 돼요. 루트 2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작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공전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빛의 속도를 줬네요. 아, 그러면은 우리 이걸로 하자는 거다. 시선 속도는 CZ로 구할 수가 있겠다. 인데요. 자, 지금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A에서의 시선 속도는 A에서의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와 같죠. 왜? 공전 속도가 모두 다 우리한테 시선 속도로 보일 테니까 우리 A에서의 시선 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공전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A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갈게요. V는 C 3 곱하기 10의 5승에다가 이게 C죠. 빛의 속도. Z를 곱해야 되는데 Z는 고유 파장 500의 파장 변화량 0.01 이니까 요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이니까 100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자 이제 0 4개를 지워주면은 여기서 4를 빼주면은 10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약분시켜주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6km/s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공전속도는 6km/s이다. 맞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났네요. 띵4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네, 조금 있다가, 띵4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